네, 화면 보이세요? 예. 시스템 강의 시간이고요. 건강에 관련되는 정보 잘 주셔서 저도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사업 영역이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또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A 스텝이라고요. 성공의 8단계 이렇게 돼 있고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그 생각들을 기존에 먼저 사업을 하셨던 그 사업가 성공자들이 어, 생각을 많이 해봤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4주 동안 나눠서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이게 성공의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시면 사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이 A스텝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막연했던 게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자, 아메이 사업 비전을 봤어요. 요즘 뭐 비전 보는 거는 쉽죠.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에 호감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비전을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메이 사업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죠. 어떻게라는 말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아메이 사업 할 건데, 그래, 자,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것이고요. 아메이 사업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에 해당되는 게 A 스텝이고요. 그러면 자,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A 스텝 관련돼 갖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첫 꿈을 먼저 가지고 결단 좀 하고 명단을 쓰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 미팅 쪽으로 초대를 해보고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가는 거. 그러니까 무엇부터는 부터라는 거는 순서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순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8단계인데 1단계, 다음 2단계, 그리고 3단계 이렇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럼 뭘 해야 되지가 바로 이제 텐코아죠. 이게 두 가지가 우리 시스템의 기본적인 양 기둥이잖아요. 베이스텝과 텐코아. 그래서 그러면 순서는 알겠어. 꿈부터 가지라는 거지. 왜 해야 되는지, 뭐 꿈을 굳이 빨리 못 찾으면 왜 해야 되는지, Y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사업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좀 이렇게 단단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의 순서는 알겠는데 그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그게 바로 텐코어라는 거죠. 그래서 템포하는 10가지를 그냥 뭐 순서와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내가 그날 그냥 상황 그런 여건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저 10가지 중에 계속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나 상담하는 게 좋아. 그럼 상담 자주 하셔도 되고요. 그냥 나는 뭐 사업 설명 이런 거 STA, 쇼 더 아메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는 거는 좀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냥 제품 너무 좋아. 그래 제품 쓰고 뭐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순서와 상관없이. 근데 꿈이 내가 좀 잘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무엇을 할 때, 텐코어를 할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좋죠. 꿈이 잘 뭔가 왜 해야 되는지 Y가 잘 안 돼. 그러면 오디오를 들을 때도 뭐 책에 관련된 이게 이제 순서는 바뀌었는데 뭐 오디오 그런 꿈에 관련되는 오디오를 듣는다든가 책을 읽을 때도 꿈에 관련된 책들이 있죠. 그런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꿈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꿈 관련되는 미팅, 강사가 그런 미팅을 한다 그러면 그거 우선적으로 잘 골라서 좀 들어보고 뭐 상담을 할 때도 저는 왜 이렇게 꿈이 잘 이렇게 안 생겨요. 내지는 아메이 사업이 Y가 잘 안 생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면서 단계 꿈이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좀 잡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그런데 결단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결단에 관련되는 오디오들이 있고요. 결단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책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기본적인 그림이 아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비즈니스를 하면 훨씬 좀 쉽게 느껴지죠. 비즈니스가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아직도 사업을 하는데 나는 좀 뭐 두렵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두려운가 하면 그 내용은 언제나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다 간단해요. 몰랐을 때 항상 겁도 나고 자신도 없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 맨 처음에 하면
공부 많이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는 공부하면서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고 A 스텝과 10코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내가 계속 좀 잘 알아가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 달 그러니까 회가 바뀌고 올 1월 달부터 오전에는 10코어를 지금 4주에 걸쳐서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녁 때는 이제 A 스텝을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저녁에만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낮에 이제 그렇게 못 들으니까 아마 계획이긴 한데 다음 달에 또 저녁에 탱커를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비즈니스의 기반을 이렇게 좀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A스텝은 이런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꿈을 가진 사람이 왜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 결단을 하겠죠. 그래, 나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결단을 하고요. 결단을 제대로 한 사람이 명단을 이제 쓰죠. 누구하고 이 비즈니스를 한번 비전을 나눠볼 것인가 아니면 이 좋은 제품을 누구에게 좀 한번 얘기해 볼 것인가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 명단을 잘 제대로 쓴 다음에 그럼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누구를 만나서 제품을 얘기하던 아마 비전을 얘기하던 그리고 그런 것에 조금 관심을 보이는 호기심을 보이는 누군가를 이런 미팅으로 이제 초청도 해보고 초대도 해보고 뭐 이런 어떤 순서대로 가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단이 왜 이렇게 잘 안 되죠? 그러면 꿈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꿈이 확실하지 않거나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현실 점검이 잘 안 되면 결단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결단을 잘 안 된 사람들이 명단을 많이 못 쓰죠. 보통 보면. 저는 알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저 앞에 꿈 결단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누굴 만나서 뭘 하면 잘 안 되고 초대가 왜 안 되죠? 1, 2, 3단계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순서대로 저렇게 돼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냥 대개의 경우 우리는 이렇게 해요. 그냥 알리죠. 0단계를 딱 하는 거예요. 1, 2, 3단계가 빠진 상태에서 그냥 사업을 얘기를 하니까 저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리다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를 한번 밟아보자. 왜 그러냐면 여기 1, 2, 3단계는 뭔가 준비하는 거예요. 저 준비가 잘 된 사람, 어떤 세상의 일도 준비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당연히 큰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 3단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결과가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저 1, 2, 3단계를 정말 충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꿈 많이 강조하고요. 결단에 대해서도 내가 우선순위 잘 정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준비가 딱 돼 있는 상태에서 행동으로 가야죠. 이건 행동 파트인데요. 그러니까 행동 파트에서 뭔가 잘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1, 2, 3단계를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상담이 복제는 점검도 하고 다시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비즈니스 패턴을 이제 내가 전달한 사업가들에게 계속 이렇게 이제 복제를 해 내려가면서 네트워크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내가 해 나가는데 뒤쪽에서 뭐가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앞에 전 단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분명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요. 어쨌든 A 스텝 하면 지금 뭔가 내가 이제 좀 해보고 싶어. 그럼 지금 조건에서 시작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해야지. 뭔가 힘이 필요로 하겠죠. 근데 하다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만큼 잘 안 될 때. 그런데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끝까지 계속 그걸 해내는 어떤 힘도 반드시 필요로 하고요. 마지막은 결국은 승리는 끝까지 하는 자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끝까지 해내는 힘도 필요로 하고 이 모든 것에 필요한 요소가 뭘까? 이렇게 보면요. 뭐 비전을 품는 것도 필요로 하겠죠. 시작하고 계속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의지도 필요로 하고 재능도 필요로 하고요. 끈기도 필요로 하겠죠. 저런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딱 한 단어. 그게 바로 꿈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꿈을 굉장히 강조하고 뭐 비전을 보고 끈기를 키우고 이러는 거 이전에 꿈을 확실하게 가져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꿈은 재능, 환경, 운을 뛰어넘는 거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좀 재능이 있어요. 물론 필요로 해요. 좋은 여건, 환경 당연히 좋죠. 그리고 운도 사실 따라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힘이 바로 꿈이더라. 그래서 꿈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A 스텝 첫 시간에 이제
꿈을 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단계에서 이제 오늘은 꿈 위주로 할 건데요. 꿈, 뭐, 많이 들어본, 지금은 이제 그렇게 뭐, 낯선 단어도 아니고요. 많이 얘기하는 단어이긴 한데, 꿈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리고 꿈이 뭘까, 정말 꿈의 위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정의 내리기는 또 저것도 만만치 않아요. 어떤 일정의 바람 같은 거죠. 바라는 거.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약간 우리 정서에는 이런 것들, 못다 이룬 뭔가, 저거 진짜 이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꿈으로 이렇게 정리될 수도 있어요. 아,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한으로 남는다. 우리 여한이 있다 그러잖아요. 한으로 남는 거죠. 아, 그때 그거 정말 못했던 게 계속 뭔가 이렇게 마음에, 남아. 그때 그걸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그냥 시간 지나고 나는 나이를 먹었고 뭐 이렇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접기에는 우리가 너무 오래 산다는 거고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살아있죠. 그래서 그 뭐 인생 한 방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한 번이다 이런 얘기가 훨씬 더 와 닿는 얘기죠. 그래서 한 방이 아니고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뭔가 바라는 게 있고 뭔가 여한이 있다, 한으로 남은 게 있다 그러면 해보는 거죠. 지금이라도 꿈을 꿔보고요. 그 꿈을 가슴에 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꿈은 모든 성공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요즘은 저게 지나서 성공하는데 꼭 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요즘은 생존의 기본 요소다. 이렇게. 성공하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잘 사는데, 잘 살아내는데도 꿈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그냥 뭐 열심히 사는 거, 그거 잘못하면 생존의 위기를 느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분명한 자기 지향점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이 있는 사람들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자기소개서 뭐 이런 거 쓸 때도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라는 그 꿈이 있는 거죠. 자기가 왜, 무엇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죠. 공감을 일으키고 요즘 경연 프로그램 많은데 실력 뭐 다 비슷해요. 물론 실력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꿈하고 연결됐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응원을 받아내죠. 그런 사람들이 경연에서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뭘 이제 잘 하는데 지금은 꿈이 기본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꿈 그냥 잊고 살고 관심 없어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좀 들여다보고 내 꿈을 하나하나 만들고 이럴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정보화 시대 다음 세상이 어떻게 올 것인가, 뭐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그렇게 오면 뭐 다시 뭐 농업이 기반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미래학자들 중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정보화 시대 다음 세상은 꿈과 상상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인 미래학자 진 데이터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누가 꿈을 잘 꾸고, 얼마나 누가 상상을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느냐에 따라서, 바뀔 거다 이러는 거죠. 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꿈을 꾸고 상상을 하면 그걸 이룰 수 있는 우리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꿈을 잘 꾸고 상상을 잘하는지. 그래서 요즘 한류가 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 저런 어떤 꿈, 상상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민족이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한류가 뭐 아이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것들이 한류의 양축이잖아요. 그 아이돌의 기본 바탕은 꿈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노는 거 마다하고 자기가 뭐 어쨌든 연예인이 되겠다고 그런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하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상을 해내는 거죠. 그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그 누군가의 상상에 의해서 그런 게 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상상을 하면 그걸 뭔가 만들어내는데 기술이 사실 좀 부족하니까 어설펐다고 하면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현실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꿈 잘 꾸는 거, 상상 잘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성부터 한번 좀 보면 모든 성공의 시작 그리고 그걸 계속하는 그리고 완성하게 하는 힘에 꿈이 작용을 하더라. 시작, 계속, 완성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하고 그냥 내가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평탄하게 가면 포기하는 사람 없죠. 그냥 끝까지 쭉 가죠. 그런데
계획은 저렇지만 현실은 사실은 우여곡절이 있고 많은 장애가 있고 난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가 강하지 않으면 저걸 극복하고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실한 Y가 있어야지만 그게 꿈이든 아니면 어쨌든 그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저 난관을 겪어내고 극복하고 이겨내더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난관, 첫 번째 위기가 어디서 오냐면 이제 거절에서 오죠. 아메이 사업 기준으로 보면 누가 안 해. 그런 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못하게도 하죠. 특히 가까운 가족, 결혼한 사람이면 배우자가 되게 처음에 방해를 해요. 배우자가 첫 번째 걸림돌인데 저 첫 번째 거절에서 최소 50%, 많게는 70%, 80%가 저기서 포기를 한대요. 너무 아깝죠. 근데 왜 저 사람들이 거절을 할까? 내가 미워서? 아니에요. 몰라서 거절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뭘 모르냐라면 그 사람들은 진짜 아메이를 몰라서 거절하는 거예요. 아메이를 알면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몰라서 거절을 하는 거다라고 왜 거절을 할까? 이걸 분명히 알면 조금 좀 뭔가 내가 그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또 하나는 뭘 모르냐 그러면 나의 미래를 모르죠. 내가 정말 그렇게 앞으로 이걸 통해 갖고 꿈을 이루고 잘 살게 될 거를 모르니까 반대하는 거죠. 저를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렇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사는 모습을 보면 지금도 반대를 할까요? 아니죠. 지금은 너무 잘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될 걸 알았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제 가까운 가족들이 반대를 했을 때는 내 미래가 이렇게 될 줄 몰랐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에 완전 공감하는데요. 도전의 가장 큰 적은 경험하지 않은 자들이 조언이래요.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 조언이랍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고. 정말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과연 반대를 할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아메이 사업 하기 전에 컴퓨터 사업을 했었는데 컴퓨터 사업을 막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컴퓨터 사업 그런 어떤 사업을 안 해봤던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었어요. 대개 경우. 직장 생활이나 그냥 잘해. 그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반대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해보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대개 경우 그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조언이라는 거죠. 아메이 사업을 잘해가고 성공한 사람이 아메이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거 만만한 일이 아니니까 하지 마 이렇게 조언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죠. 왜 없을까요? 경험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절은 내가 평범과 멀어진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성공이다라고 보면 평범 속에서는 성공은 사실 없거든요.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평범과 떨어져야지만 내가 성공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 뭔가 거절을 하고 내가 하는 걸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평범한 것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거절 저런 거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진짜 거절을 두려워하라 이런 얘기가 있죠. 진짜 거절은 뭐냐 그러면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세상이 날 거절할 때가 많이 와요.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서 거절을 당하죠. 뭘 내가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한강뷰 아파트 내가 갖고 싶어. 근데 못 갔잖아요. 세상이 그걸 허락을 안 한다. 거절을 한 거죠. 왜 거절을 할까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절을 받았을 때 우리 아이에게 뭘 좀 아이가 뭘 원하는 게 있어. 그거를 사주거나 아니면 그거를 뭐 배우게 해주거나 아니면 유학을 보내주려고 그 아이가 간절히 원해. 근데 그걸 해주고 싶은데 못하게 됐어. 거절을 당한 거죠. 왜 못하게 됐을까요? 제가 그걸 해낼 수 있는 기본적으로 돈이 없고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절에 좌절을 하고 슬퍼해야지 내가 아메이 사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거절을 하는 거에 너무 기운 빠지고 거절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기본 심리는 누군가가 잘 되는 거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하향 평준화를 다 원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평범하게 같이 나하고 이렇게 있다가 뭔가 성공일을 자꾸 얘기하고 나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어, 제가 정말 그렇게 되면 배가 아플 것도 같고 나는 그렇게 할 아직 뭐 그런 마음은 없는데 제가 정말 저렇게 하다가 아메이 성공했던 사람들이 좀 있다는데 제가 정말 성공해갖고 그렇게
멋지게 폼나게 살면 어떻게 하지? 아유, 아예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 그러니까 포기하면 편해. 하지 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어떤 그 느낌을 하면서도 저도 그렇죠. 주변에서 야 그걸 왜 그렇게 해갖고 피곤하게 사냐.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퇴근하고 저녁 때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뭐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서 아니면 만나갖고 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간단하게 뭐 맥주 한잔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시간에 그냥 이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들어야 되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불편하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메시지를 사실을 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꿈이 그럴 때 이렇게 작으면 여기에 거의 빠져요. 80% 이상은 거의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저 꿈이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꿈이라는 게 뭐 아파트 25평보다 아파트 60평이 훨씬 더 큰 꿈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간절하다는 거죠. 그게 내가 절대 뒤에 가고 조금 더 뭐 꿈에 대해서 더 얘기할 거니까요. 그런 확실한 꿈. 그래서 꿈이 크면 이렇게 나중에 뭐 성공에 대한 믿음이 없고 거절을 지나갔지만 나는 뭐 잘 안 되나 봐. 나는 못할 것 같아. 뭐 이러기도 하고요. 그거 지나가도 나중에 이게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인간관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뭘 하다가 이 관계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계를 느낄 때 또 뭐 주저앉기도 하고 그래요. 꿈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 간절함이 크면 이런 걸 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뭐 뭔가 위기나 좌절의 순간이 왔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 꿈이 있는데 근데 그게 대개는 그냥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꿈과 그냥 꿈을 비교해 보면 진짜 꿈은 꼭 돼야 되는 거고요. 그냥 꿈은 되면 좋은 거. 약간 뭐 애매한 말이긴 한데 그냥 되면 좋은 거는 안 돼도 어쩔 수 없잖아 이런 거고요. 꼭 돼야 되는 거는 안 되면 안 돼. 절대 안 돼. 무조건 돼야 돼. 이거예요. 이 차이는 굉장히 커요. 대개 사람들은 꿈 얘기하면요. 그냥 꿈을 얘기해요. 되면 좋지. 그렇게 살면 좋지. 여행 다니고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고 인쇄소득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내가 뭐 살고 싶은 집에서 살고 타고 싶은 차 타고 뭐 명품 가지고 싶은 거 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다가 둘 다 사버리고 뭐 이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거 그냥 근데 안 돼도 어쩔 수 없잖아. 뭐 이러면 그거는 진짜 꿈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꿈은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대요. 없으면 힘든 거. 그러니까 그거 포기해 이러면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뭐 연예인을 꿈꾸는 아이에게 그 꿈을 버려 이렇게 하면요. 그 아이가 완전히 힘들어하죠. 근데 그냥 꾸면 때에 따라서는 있으면 힘들어져요. 괜히 그 꿈을 꿔갖고 내가 막 피곤하게 괜히 아메이 해갖고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없었으면 몰랐으면 그냥 모르는데 그거 괜히 비전 봐갖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다고 쉽게 단정지어 버리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꿈 없어. 그냥 뭐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고 진짜 꾸면 힘들 때 계속 행동하게 되는 거고요. 그냥 꿈은 힘들면 핑계를 찾게 되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고 망상은 불만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진짜 꿈은 그래 한 번 더 하자. 다음 주에도 지금 뭔가 잘 안 되지만 힘들지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또 해야지. 그리고 계속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계속 내려가는 게 되는 거고요. 가짜 꿈, 망상은 이거 그냥 내가 아메이 괜히 해갖고 이런 뭐 피곤하고 사람들한테 거절받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꿈을 어떻게 한번 가져볼까? 저도 아메이 사업 시작할 때 꿈 없었어요. 단지 그냥 비전을 크게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뭔가 그 살던 도구만 가지고는 이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됐을 때 새로운 어떤 기회로 느껴졌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꿈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게 됐죠. 그래서 꿈을 갖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과거의 꿈을 회복하는 방법도 있죠. 자기 서랍 속에 옛날에 아까 얘기했던 한처럼 쌓여있는 포기했던 거, 뭐 이래저래 여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예전에는 그렇죠. 뭐 누구 한 명 공부하기 위해서 다른 동생들은 또 뭐 희생도 하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갖고 접어뒀던 것들, 아직도 살 날 엄청 많이 남았고요. 기회는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거 꺼내서 한번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꺼내보자는 거죠. 그리고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꿈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꿈을 배우게 돼요. 저는 아메이에서 꿈에 대해서 배웠고, 아메이 나오면 지금은 뭐 꿈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만 그때 한 20년 전쯤에 일반적으로는 꿈 얘기 잘 안 할 때 아메이에서 꿈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꿈이 생겼죠. 혹시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과거 얘기를 많이 하는지, 옛날에 뭐 우리가 좋았지, 뭐 옛날에 정말 그때 나는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하는지, 아니면 현재를 얘기 많이 하는지, 현재 어려움, 지금 너무 뭐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어려움을 계속 많이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미래를 얘기하는지. 지금은 좀 그렇고 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미래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난 미래 이렇게 살 거니까 지금 좀 뭔가 상황이 안 좋더라도 미래는 잘 될 거니까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당연히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지 꿈이 생기죠. 당연한 얘기고요. 만들기도 하다, 그 꿈 관련되는 책 많이 보면 이런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공식이죠. 꿈이 안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한계를 스스로 정해보는 거죠. 뭐 안 돼, 어차피 꿈꿔봐야 뭐 되지도 않던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근데 꿈을 정말 갖고 싶으면 이런 공식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의 뭐뭐가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능력 이런 거 다 떠나서 원하는 만큼의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첫 번째 사람들이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원하는 만큼. 뭐 시간이 그냥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다. 뭐 내가 그런 어떤 재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하는 만큼의 이런 게 있다라고 가정을 그냥 해보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공식은. 그래서 있다면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꿈을 앞에 저 돈, 시간, 사람, 재능, 정보, 이 조건에 사실 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꿈은 저런 게 다 있다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꿈 공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조용히 눈을 감고 상상하는 거예요. 10년 뒤에 어떤 나를. 대신 조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돈, 능력 이런 것들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렇게 실제로 공식에 나와 있죠. 내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면 자, 뭘 갖고 싶은지. 이게 꿈이죠. 나 뭐 갖고 싶어? 저런 게 다 있다고 하면. 두 번째, 뭘 하고 싶은지.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게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걸 뒤에 쓰는데 앞에 이런 것들을 제약을 두니까 우리가 꿈이 잘 안 생기는 거거든요. 저게, 제약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뒤에 걸 썼을 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가슴 속에서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뭐 꿈을 갖는 방법 네 번째는 간절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 그게 뭐 한 번쯤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뭐 희미하게 사라져 버리는 거 그런 거는 꿈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진짜 그 꿈이 나를 간절하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적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100가지 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꿈에 관련되는 얘기들은 있어요. 시각화 그다음에 그냥 적는 게 아니라 글로 되는 게 훨씬 위력이 있지만 글보다 훨씬 더 위력적인 거는 이제 뭐 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이렇게 시각화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볼 수 있고 예전에 제가 꿈 처음 배울 때는 그 꿈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코팅을 해갖고 자동차 이런 데 이렇게 매달고 펜던트처럼 이렇게 막 매달고 다니고 내 책상 앞에 붙여놓고 컴퓨터 쪽에 붙여놓고 막 이랬단 말이죠. 요즘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거의 많이 보니까요.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좋고요. 추가하고 그리고 계속 생각해야 돼요. 꿈. 저기 정말 내게 되고 간절해지려고 하면 이렇게 살면 좋겠다. 누구한테 꿈 얘기 들으니까 나도 그런 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두 번쯤은 다 해요. 근데 그게 정말 내게 안 되는 이유는 계속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은 단순한 원리인데요.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에 의해 결정이 되죠. 내가 매일매일 뭘 많이 생각하고 뭐에 집중을 하느냐. 걱정, 염려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꿈 목표를 많이 얘기하는지. 이것도 걱정이고 다음 달에 뭐 무슨 대출 만기 돌아오는데 그것도 걱정이고 뭐 승진 심사 있는데 그것도 염려가 되고 이러는 걸 내가 계속 생각한다 그러면 잘 될 확률이 별로 없대요. 근데 내가 계속 희망을 품고 꿈을 가슴에 생각하고 목표를 거기에 맞춰서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위에 걸 더 많이 생각하면 인생 잘 안 풀릴 거고요. 아래 걸 더 많이 생각하는 게 훨씬 인생이 잘 풀리겠죠. 그건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또 이루어지는 순간을 상상하고 된다고 계속 믿는 거예요. 아, 뭐 정말 될까? 아니에요. 계속 상상하고요. 저도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그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 순간을 상상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도 그냥 다이아몬드 돼서 내가 그러면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할 때 나는 뭐 어떻게 올라가고 저는 사실은 다이아몬드 마감을 할 때 마감을 어느 곳에서 어떻게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마감하고 나와서 스폰서한테 전화를 하고 내려와서 어떻게 하고 이게 시나리오가 다 있어서 그걸 매일매일 상상을 했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뭔가 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충분히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다이아몬드가 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내가 그걸 상상하고 믿는 그걸 계속 하는 게 너무 좋죠. 근데 되게 사람들은 걱정을 갑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땡겨갖고 걱정하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거 그렇게 돼서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갑을 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 기왕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용기, 즐거움, 행복, 희망, 꿈을 갑을 해야지 왜 자꾸 걱정을 갑을 하냐는 거죠. 근데 왜 저게 그렇게 되냐면 확실한 꿈이나 그게 없으면 걱정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왜? 세상은 너무 뭐 염려스러울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꿈 이런 것들이 커지지 않으면 그 틈을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채울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드림빌딩을 계속 하라는 거죠. 꿈을 키우고 기분 좋은 상상을 하라. 이게 꿈을 가질 때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꿈에 눈이 멀면 과정에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꿈에 눈이 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내가 힘든지 살짝 마취가 되는 것도 좋고 미치는 것도 좋고요. 마취가 되면 아픈지 모르잖아요. 비어고글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술을 마셨을 때 이성이 이뻐 보이는 거. 그게 비어고글 효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때 내가 술만 안 먹었으면 지금 내 배우자가 달라졌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술 먹으면 다 이뻐 보이고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신 드림고글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꿈을 내 가슴에 확실하게 장착을 하면 그 다음에 어려움이 어려움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뭐 이 정도쯤은 할 수 있지. 이 정도쯤은 내가 극복할 수 있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은 도망가지 않아요. 언제나 도망간 자기 자신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길을 모르면 뭐 물어봐도 되고요. 내비게이션 다시 찍으면 되는데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모르면 그 인생 사실 어디로 갈지 애매해지는 거기도 하고요.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뭐 20년 전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꿈을 사실 내가 가졌으면 20년 전에 꿈을 가졌으면 너무 좋았어. 그렇지만 그때 안 가졌는데 그때 내가 꿈을 못 가져서 그때 아메이 뭐 예를 들자면 비전을 못 봐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근데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꿈을 안 가져서 내가 뭔가 집중을 못하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지금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로 내가 뭔가 꿈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참고해서 제대로 꿈 한번 공부해 보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면 그 꿈이 나를 만든다. 이 말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이스트 중에서 이제 4주인데 그럼 1단계밖에 못했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에이스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스타트하는 그런 날짜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 이어서 또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요. 일단 우리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고 또 홍수연 선생님 건강 강의도 4주 동안 이어지니까 그 건강 강의 계속 이어서 들으면서 에이스텝을 한번 완주를 해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무리할게요. 새해 들어와서 첫 번째 이제 강의를 같이 시작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했던 이 시간이
뭔가 정말 의미로 남으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런 시간을 이어나갔을 때 그게 완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어떤 이벤트처럼 일어나는 일로 인생이 바뀌진 않죠. 그게 계속 연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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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선이 되고 그 선이 점점 더 커지면 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채워지고 그걸로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새해 첫 강의 이렇게 홍 선생님 좋은 강의 그리고 이제 에이스텝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이 계기를 잘 이어서 뭔가 한번 바꿀 수 있는 2022년에 한 해를 각오하고 그리고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고요. 좋은 그림 가지고 계속 앞으로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좀